1577년 엘리자베스는 이때 세계 일주를 앞두고 출발 준비 한창이었던 드레이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 해적 배에 탄 거예요? 네. 왕이. 사실 여왕이 해적선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상상하기 쉽지 않죠. 엘리자베스는 처음 본 드레이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에스파냐 왕에게 기꺼이 원한을 갚으려 하오. 영어는 글래들리, 정말 기쁘게 원한을 갚아주려 하고. 여기서의 대화는 투자자와 사업가 사이의 대화죠. 즉, 이제 이 항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자신과 사업가인 드레이크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페인이랑 싸우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 함대에 최대한 피해를 줄 것을 여왕은 요청을 합니다. 드레이크랑 목표가 딱 같네요. 그렇죠. 둘 다 스페인이 싫고 돈도 벌고 싶고 이 목표가 딱 일치했죠. 이제 해적왕의 항해는 엘리자베스의 명을 받드는 일종의 애국 활동이 된 것입니다. 여왕의 배웅으로 기세등등하게 항해를 떠난 드레이크. 그리고 항해를 떠난 지 한 10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의 페루 지역을 지날 때 마닐라를 향하고 있는 스페인 무역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배가 금은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쿠아도르 지역인데요. 이 에쿠아도르 지역에서 드디어 이 배를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사로잡았던 배의 이름이 바로 카카푸에고호였죠. 이 배는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배에는 은만 26톤, 그리고 화폐와 장식품 등이 담긴 상자가 13상자,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가 가득해 있어요. 보물선이네요. 말 그대로 보물선이죠. 이거를 옮겨 실는 데만 자그만치 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드레이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타로 드레이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되게 호탕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스페인의 무역선 카카푸에고호를 약탈한 드레이크는 선장에게 이것을 써서 줬다고 한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탈한 선장에게 준 거예요? 네. 약탈한 선장에게 뭘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써줬어요. 이 목록을 길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적어가면서 뭘 길게 써줬어요. 정답. 정답. 그 약탈한 거를 쭉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 그게 왜 본국 가서 살 일이에요? 그게 왜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지? 선장이 돌아갔을 때 책임 추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네가 횡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간 그 물품의 목록을 적어서 줬다고 합니다. 너 드레이크한테 당한 거야? 너 말만 하지. 그러니까. 아유, 야, 목숨이 살아온 게 어디야? 이러면서. 무서웠지. 이렇게 그런 되는 데 있는 거구나. 거죠. 거네. 매번 있는 일은 아니고 드레이크의 수많은 약탈 중 이름이 남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호탕한 행위를 했다고 하죠. 이후 드레이크는 2년 7개월에 세계 일주를 무사히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가져온 보물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정확한 이 액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왕과 드레이크 단 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는데 당시 영국에 와 있던 스페인 대사가 이제 본국에 드레이크가 약 150만 페소 정도 그 물건을 우리로부터 훔쳐왔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페인 왕 엄청 수많은 금은보화를 다 뺏겼어. 맞아. 가만히 있어요? 드레이크가 엄청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정말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스페인으로 드레이크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처형시켜서 목을 내놓든지 해라.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드레이크의 항해 후 스페인의 거센 항의를 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 드레이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보란 듯이 네. 나는 스페인이 잘 안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드레이크를 막 보란 듯이 승진을 시켜요. 네. 어떻게 승진했을까요? 어떡해요?
대해적으로 만들어지나요? 네, 해군 그렇지. 제독으로 이제 해- 만드는 거 아니야? 장군으로. 해적은 약간 좀 사람들의 인식이 네. 존엄한 지위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그럴싸한 자기 같은 걸 주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도출해냈어요. 그를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를 아, 내려주는 귀족으로. 1581년 4월 엘리자베스는 또 한 번 드레이크의 배에 올라서 원래 기사 자기 줄 때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결혼 문제에 협의하려고 프랑스 대사가 와 있었는데 같이 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부탁을 해서 드레이크에게 기사 자기를 주는 그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이 드레이크의 해적지를 프랑스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되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와. 말할 수 있겠죠. 펠리페 2세의 자존심이 정말 상할 대로 상했겠죠. 되게 창피했겠다. 그래서 펠리페는 당장 다음해 1582년에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스페인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스페인이었지만 당장 다음해 침공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영국 침공을 바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날씨가 안 좋았어.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정답. 예. 아직 그 프랑스랑 싸우고 있어서 네. 자기 군대를 나름대로 좀 힘을 쓰고 있는 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국가의 전쟁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게 당시 스페인 제국의 그 전 세계에 걸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아메리카의 식민지,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흩어진 식민지가 다 스페인, 포르투갈 왕국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스페인은 이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많은 수입도 거뒀겠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먼 곳까지 원정대를 보내는 건 정말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려고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도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585년 영국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는 스페인 싫어하는 거 펠리페가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대단한데? 식민지 약탈에 네덜란드 전쟁 지원까지 스페인은 이제 영국 때문에 거의 뭐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1586년 3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전쟁을 결심하고 그리고 교황에게 영국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언제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영국 왕실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페인의 그 열기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엘리자베스 암살 사건입니다. 엘리자베스를 죽이려는 음모가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암살을 계획한 서신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가 계속 개신교도로 남는다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펠리페 2세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이 서신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설마 드레이크는 아니겠죠. 그쵸. 아무리 해적이라고 그렇게까지. 아무리 드레이크는 아니겠죠. 사실 이 편지는 아무나 쓸 수 없죠.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겠죠? 그렇죠. 무슨 권한이 있는. 그거 스페인 대사관 아니었어요. 대사관.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추측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의외의 인물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엘리자베스의 자리를 위협한 평생의 라이벌,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리는 엘리자베스와는 오촌 관계인데요. 엘리자베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메리는 스펙도 화려했습니다.
태어난 지 6일 만에 스코틀랜드 여왕이 됐고요. 그리고 17살 때 프랑스로 시집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비로 지내다가 자기 남편이었던 프랑스 국왕이 죽어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여왕인데 스코틀랜드 있는데 왜 엘리자베스 죽이려고 그래요? 프랑스에 가 있다가 이 메리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스코틀랜드의 그 많은 귀족과 신하들이 다 개신교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한 가톨릭 교도인 메리 스튜어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도망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오촌 관계였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가 있는 잉글랜드, 영국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메리는 뜻하지 않게 영국 내 가톨릭 세력들의 중심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다음이 메리예요.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끌어내리면 메리가 왕이 되겠죠. 그러면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이런 메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영국 침공을 계획할 때 엘리자베스를 이제 폐위시키면 그 자리에 이 메리를 앉히려고 했습니다. 사실 메리는 여러 번 반역 음모에 연루됐었고요. 실제로 몇 번은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는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처형을 거부하고 끝까지 메리를 보호했습니다. 결국 메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처형 장면을 한번 볼까요? 야, 그냥 단두대도 아니네. 저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도끼로 내려쳐서 자르는 그런 식으로 처형을 했고요. 사실 많은 경우 그 한 번에 잘 안 잘렸대요. 아유. 특히 이제 메리는 3번에 걸쳐서 목을 자르게 됩니다. 가톨릭 순교자가 된 메리의 처형을 보고 당연히 유럽 대륙에 있는 많은 가톨릭 교도들이 분노했겠죠. 네. 그리고 교황도 공개적으로 메리를 추모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메리의 죽음을 명분으로 영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죠. 이제 1588년 5월에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결국 리스본 항해를 떠났고 영국 해안가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때 스페인은 약 130여 척의 함대를 구성했는데요. 선원이 약 8,500명, 그리고 보병이 19,000명. 너무나 큰 규모의 원정이라 출발하는 데만 이틀이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서는 영국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엘리자베스 여왕도 해군 이제 병력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드레이크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완전 해군 총사령관. 그런 거지. 야,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 역사학적인 감각이 막 올라오신 것 같아요. 정말 뭐 거의 답입니다. 거의 답. 말 그대로 해군 총사령관은 아니고 부총사령관직을 제안을 해요. 엄청 출세한 거네요. 해적에서. 드레이크 같은 해적이 엘리자베스 말고 다른 군주 밑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전투를 지휘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어렸을 겁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서 무적 함대의 원정로를 한번 볼까요? 리스본 항구에서 이렇게 무적 함대가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이게 5월이에요. 이제 3차례 소규모의 접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스페인에 이 전쟁 계획이 있었습니다. 얼핏 말씀드렸는데 네덜란드가 독립 운동을 하고 있어서 스페인이 여기 군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육군과 만나서 이 육군을 배에 태워서 영국 본토에 침공하는 것이 스페인의 기본 전쟁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레 항구 근처에 그 무적 함대가 정박을 하게 됩니다. 합류 장소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네덜란드 원정군을 이끌었던 이 육군 장군이었던 파르마 공작과 이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함대는 여기서 마냥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스페인에게는 아주 큰 불행으로 작용하게 되죠. 여기서 문제.
영국 해군은 칼레에서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세웠을까요? 그걸 알면 지금 장군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삼국지에 비슷한 전략이 나와요. 적벽대전이 힌트입니다. 정답. 정답. 왜 이렇게 놀라시죠? 적박대전이면은 배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가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불 붙게 만드는 그거잖아. 정답입니다. 와. 배에 불 붙이는 화공선, 뭐 있는 배에 나뭇잎 불타게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배에 피치, 유황, 타르, 화약 이런 발화성 물질을 가득 채우고 불을 붙인 다음에 적군 쪽으로 보내는 거죠. 영국 해군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칼레항에 닻을 내려서 정박하고 있던 무적 함대는 말 그대로 그냥 공포에 밧줄을 끊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네, 이게 칼레 해전 전투 그림입니다. 이제 화공선의 위력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겠죠? 아수라장이네. 무적 함대치고 너무 허술한데요. 아니 이게 가능성은 있었는데요. 이게 화공이 막상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좀 맞아줘야 돼요. 배에 불 붙여서 보낸데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면 큰일 나잖아요. 이때 사실 영국에 딱 맞는 바람이 불었어요. 이걸 그래서 영국 측은 개신교의 바람, 프로테스탄트의 바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이 도와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날씨 때문에 졌다고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게 핑계가 아니라 스페인은 정말 내내 날씨 때문에 고생을 해요. 네, 이때도 이제 날씨가 안 좋았죠. 혼돈의 밤이 지나고 8월 8일 날이 밝자 스페인 함대는 칼레 근처 그라블린 앞바다에서 겨우 재직결을 하고 대열을 정비합니다. 이때 영국 해군의 선봉의 선 드레이크가 나타나죠. 이때 드레이크는 의미심장한 이름의 배를 타고 나타났는데 그 배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의미심장한. 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드레이크가 타고 온 배의 이름은 리벤지, 복수호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멕시코 섬에서 네, 그때 멕시코 항구에. 털리고 진짜 복수를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네. 온 거 아니에요. 그쵸.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영국의 적이 이제 뭐 스페인이니까 자연스러운 전투이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원한도 담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스페인군에게 또 다른 악재가 덮쳤어요. 무적 함대가 많이 쓰는 전술이 있어요. 바로 이제 초생달 대형을 만드는 건데요. 적의 함대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둥그렇게 에워싸서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에 갈고리를 던져서 상대편 배를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보병이 적함에 건너가서 싸우는 거죠. 하지만 영국 함대는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대포를 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포를 퍼붓습니다. 드레이크는 그때의 복수를 드디어 제대로 할 이 시간이 온 거죠. 운명을 건 영국과 스페인의 대결. 전투는 약 8시간 정도 계속됐다고 하는데 영국군은 대포 탄약이 바닥날 때까지 발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을 가르는 전투가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전투 결과 아르마다의 초승달 대형은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3척에서 5척 정도의 스페인 함선이 완파당했고 그리고 다수의 배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파손이 됩니다. 그럼 이때 엘리자베스는 어디에 있었을까? 포츠머스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영국도 사실 그건 영국 섬에서 가만히 육지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페인의 상륙을 대비해 템즈강 하구 틸버리라는 지역에 민병대가 집결해 있었는데 여기에 갑옷을 입고 나타나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My loving people, I am resolved in the midst and heat of the battle to live or die
against you all. While we stand together, no invader shall pass. 그대들과 더불어 살거나 죽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왕국을 위해, 내 백성을 위해 진흙 속에 내 생명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난 연약한 여성의 몸을 지녔지만 군주의, 잉글랜드 군주의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틸버리 스피치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연설이고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해군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하고 에스파냐 함대가 영국 섬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이런 연설을 했고 영국군은 막 사기가 높아졌겠네요. 사기가 정말 높아졌죠.